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오늘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아진 시작인데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IT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될지, 어떤 포인트로 IT 섹터 봐야 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던져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기대감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궁금합니다. 증권가에서 89,000원까지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최근에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단순히 투톱 간의 롱숏 전략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의 판단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7만 원 선도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 그러니까 7만 전자가 도달하고 난 뒤에 이 가격 라인을 좀 돌파해 주는 모습 보아야 그 다음에 또 8만 전자를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좀 계단식의 어떤 흐름으로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좀 높은 목표가를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좀 더 가시적인 좀 더 나은 성과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하나둘씩 이렇게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인 좀 모양새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AI 칩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는 H20의 이제 대중교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방해 요소가 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서서히 외국인들도 좀 더 관심을 더욱더 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을 때는 사실 외국인이 좀 외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면서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한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7만 전자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담이 되었던 요소들이 하나둘씩 해소는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발목을 또 잡는 게 있다면 바로 HBM 부분이겠죠. HBM에 대해서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내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여부도 주가의 좀 방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이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어떤 매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HBM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관건이 작용되지 않을까라고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원 선이면 되게 가까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사실은 올해는 한 번도 밟지 못한 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7만 원 선을 넘어야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묶어서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요 두 종목을 중심으로 그래도 시선은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황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워낙 주말 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와 소식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하고 기존의 기조를 가져가도 될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까? 달라진 포인트 있을까요? 하이닉스 지난주에 삼성전자 CEO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된 이유 날 공교롭게도 하이닉스는 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온 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잘 모를 때는 가격을 보면 되는 것처럼 사실 증권사의 평가나 매사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 정도 벌면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는
많이 선반영해서 주가는 올라왔다 이 정도 되는데 일단 지금 자체는 주가는 조금 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급락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올 수는 있지만 빠르게 되돌림 21선 최소 21선 되돌림으로 올라가야지만 주가는 다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더 늘어지면 물량만 더 쌓이면서 단기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수급의 혜택을 삼성전자가 보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 날 삼성그룹주들이 다 급등을 했었고 주가는 63,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거의 6만 후반까지 왔습니다. 본부장님께서 7만 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충분히 7만 원은 좀 상징적인 숫자이긴 합니다만 계속 6만 원대를 넘어왔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단 지금부터는 좀 많이 과하게 올랐으면 이격 줄이는 그런 과정들.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빠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제 본격적으로 앞두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과열 국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또 하이닉스도 반등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이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베타가 큰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6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가격만 좀 멈춰준다면 다음 삼성전자 반등 시간에 치고 올라가는 이번 이제 지금의 상승이 좀 멈추고 쉬었을 때 그 정도에서 멈춰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하반기에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반기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봤던 리스크들이 이제는 거의 다 프라이싱 됐고 하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은 주식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팀장 요것도 같이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간 조정 가능성까지 쉬어감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폴더블 폰 힌지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신고가 영역에서 OLED 쪽까지 움직임이 나와요. 이제는 IT에서 거래되고 수급이 가는 그 포지셔닝을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넓혀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은 약한 것 같기는 해요. 폴더블 이슈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코스닥에 있는 폴더블 관련 부품이나 OLED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핵심 키포인트는 상반기 CEO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였는데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다 플러스 애드가 되는 부분, 추가로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도체 본업까지 더 좋아진다면 충분히 주가의 가속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요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된다. 그 말씀드려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IT 한다면 또 애플바의 영향도 있으니까 애플을 주제로 해서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부품단과 OLED 쪽 질문 짧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마 샘플을 제공하고 그리고 벤더 설정이 곧 될 것이다라는 이슈도 나오잖아요. 이 애플만 이슈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 여력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워낙 강하게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이 거의 보여서 오늘 자리에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은 딱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재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애플의 아이폰의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신제품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폴더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OLED라든지 관련된 부분 쪽으로도 충분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지금의 경우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말 과연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적인 연속성을 띠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단기 상승에 다시 그치면서 어느 정도 이슈만 좀 반영하면서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을 때 너무 주가가 좀 단기를 급등식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슈에 좀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조금은 뭔가 천차만별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조금은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은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주가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먼저 좀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어떤 OLED라든지 폴더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주가의 방향과 움직임을 다시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구간이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아이디 좀 골고루 체크를 해봤고요. 중국 쪽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음 키워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해볼 겁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감산 추진한다. 이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해서 칼을 빼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영향 좀 강하게 받는 듯 하네요. 영향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서 리튬 현물이 움직였고 연속성까지 나오는 자리고 소외주가 움직인다. 여러 조건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팀장님 사실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닐지도 맞습니다. 모르는데요. 기대했던 거잖아요. 바닥이 네. 되고 뛰고 소외주의 수급이 몰리고 지금 쪽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흐름인지 바닥론에 대한 재료가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게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힌트를 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삼성전자도 오랫동안 하락하고 횡보하고 나서 이제서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2차 전지도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었다, 바닥은 잡았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추세, 지금은 사실 업황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사실 물음표거든요. 네. 단순하게 지금은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동안에 해놨던 공매도가 이제 상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저는 상승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쪽에서 봤을 경우에 2차 전지가 지금 가진 매력은 사실 많이 떨어졌다, 가격 메리트 있다 이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도 물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서는 언제 좋아지는데라고 우리는 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리바운딩 그리고 단기 추세 정도 저는 일단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답이라서 지금 추세가 더 치고 올라간 이후에 뭔가 좋은 뉴스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비중 베팅을 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로는 아직 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은 뭐 사실 바이오의 조정이 이 부분에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도 사실 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세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길어야 이틀 정도, 길어야 2, 3일 정도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의 하락과 반도체 조정 이런 부분들이 조선이라던가 2차 전지 쪽 수급으로 그러니까 뉴스가 있으면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직전에 좋았었던 섹터들이 좀 하락하고 그 정도의 계속 순환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좋고요. 매매하시기는 변동성도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기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이게 길게 끌고 가기에는 뭔가 이거 지금부터 장기 투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업사이드 사실 많이는 없어요. 뭐 주가가 올라서 당연히 좋긴 하시겠지만 네. 너무 큰 비중이나 너무 긴 시계열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급 시속 게임 네. 형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지 하나씩 좀 찾아보죠. 김진경 본부장님, 저희 금요일 날 응급제 쪽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이후에 응급제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고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리튬 쪽에서 금요일도 그리고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탄력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쪽은 어디가 될까요? 리튬 쪽에서 상한가에 풀리지 않은 오늘장까지 흐름이 나오면 또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전략적인 연속성에 대한 팁을 한번 주신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뭔가 이제 사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소재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를 해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은 더욱더 집중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소재주 쪽이 조금 더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들 그리고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움직여질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소재 관련주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뭔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것이라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었었고 그동안에 많이 주가가 하락했었던 업종이라는 종목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아무래도 관심이 이동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 자동차 쪽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ESS 쪽으로도 이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단기적인 시선보다도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제가 좀 묵직한 질문을 예로 들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LG화학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화학으로 봐야 될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대형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이제는 바닥인데 석유화학 쪽에서도 양극재 쪽에서도 모멘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LG화학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소리 라인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더 막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재 성격이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양극재 쪽의 어떤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이 아무래도 LG 엔솔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2차 전지 쪽으로 묶여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지분에 대해서 뭔가 일부는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뭐 LG 엔솔과도 영향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2차전 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 리포트 쪽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어디다 뭐 화학 쪽이다, 2차전 쪽이다 이렇게 딱 정해질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도 서서히 좀 더 개선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LG화학의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이제 28만 원선 조금 있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8만 원선 좀 8만 원 선을 오늘 장 강하게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고 난 뒤에 좀 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개수적인 위치까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저희 세 번째에서도 중국이 감산에 나서면서 어떤 변화가 나올까 궁금한 섹터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태양광 먼저 짚어보면서 증권사 리포트 실적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황 팀장님, 저희 뭐 위에서도 그랬지만 요즘 증권사 리포트 많이 나오고요. 실적 좋을 거다라고 리포트 나오면 정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오늘 태양광의 한화솔루션 아닐까 싶습니다. 뭐 5배까지 영업 손실에서 그냥 흑자 전환이 아닌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리포트였는데 이렇게까지 흐름이 나오면 무게감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어야 되나요? 더 기대를 가지고 실적 나올 때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네, 한화솔루션은 사실 과거에 이제 화학주에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 회사로 바뀌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네요. 네. 제가 이거 최초에 이 투자 컨셉으로 봤던 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잠깐 좋았다가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기업 도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 이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한화솔루션 그리고 이제 OCI 홀딩스가 이제 OCI 부분에서는 OCI 홀딩스가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과거 태양광은 사실 뭐 가격 문제, 이제 뭐 워낙에 태양광 패널 중국에 엄청난 규제가 있었다, 엄청난 가격 경쟁이 있었지만
기술력은 분명히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중국을 사실 따라하기 좀 힘들 정도로 중국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규제한 부분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쪽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석유 산업 이제 전통 에너지 사업들에서 이제 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흐름이라면 그리고 엄청나게 전력이 필요한 지금의 흐름이라면 재생에너지 섹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근데 역시나 지금은 태양광 쪽을 가장 뭐 수소도 있고 미국에서 플러그 파워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만 수소와 풍력, 태양광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원전은 뭐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원전 하나의 독립 섹터로 이제 움직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원전은 원전대로 매매하시지만 이제 그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역시나 태양광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실적 시즌 지나치는 이 구간에서도 계속 네. 들고 끌고 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적 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미국에서 세액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그 일 때문에 네. 상당한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흔들림, 변동성은 좀 아직까지 있는 구간 아닐지 네.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 때 보면 종목들이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세론이라는 네. 통상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과 그 예탁금 정도라면 그 떨어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바이온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추정치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한 당의 증시의 플러스 업사이드를 좀 본다면 지금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정말 미국 시장에 대한 고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가 어디인지 아래가 네.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네.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가도 네.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에너지 쪽에 조금 더 머물러 볼게요. 그러면서 전력기기 쪽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사실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의견 여러 번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사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군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사실 담합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입찰이 한 6개월 정도 하지 못하게 된 건데 두 종목의 흐름이 미세하나마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악재를 딛고 일어선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노이즈가 있는 구간에서 흔들림이 계속 나온다면 이걸 활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일단은 뭐 두 종목의 주가의 흐름으로 현재 봤을 때 전 거래일에서 어떤 주가의 다소간의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오늘의 경우는 또 금세 또 회복하는 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뭔가 크게 주가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도 좀 더 일시적인 어떤 이슈에 그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노이즈에 이제 집중한다라기보다도 앞으로는 조금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필요성이 좀 더 두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 역시도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전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주요 국가들의 어떤 전력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 가능성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내용들을 집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의 경우 이제 수출 쪽에 많은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력기기 쪽의 경우는 지금 환경 자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수출로 많이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좀 더 중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 수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주요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내용들보다도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시때는 충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전력기기 쪽도 실적 발표되니까요. 컨콜에서 나오는 전략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이전 메모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 원전도 살짝
볼까 봐요. 에너지 할 때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원전은 항상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 일본 쪽에서 원전 다시 건설한다라고 한 것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봐야 될지 원전의 분위기도 살펴주세요. 더불어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나오면서 이 향방이 전체 에너지 섹터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오늘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3% 정도 오름세는 나타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지금 주도주라고 한다면 이제 조방원인데 이 주도주가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뭔가 좀 주가 추세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상 이렇게 조방원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워낙에 좀 붙들고 좀 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업종들의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에게도 다소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좋은 기대거리가 좋은 내용들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영향이 좀 더 단기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어떤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끌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지만은 정말 정작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과연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세로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향후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금 주가가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더 추가된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정작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주가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언가는 판단한 구간은 아니군요. 본부장님 조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 안고 있는 강한 종목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어떻게 보낼까? 조선주 궁금합니다. 황 팀장님, 조선주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지금까지는 여러 키워드 팀장님과 보면서 시소게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쪽이 쉬어가니까 다른 쪽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것. 근데 이 쭉 트렌드를 봤을 때 조선은 그 시소에 타지 않고요. 다른 쪽 놀이기구에서 쭉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수급의 핑퐁이 아닌 꾸준한 흐름을 보이는 건지 실적에 대한 믿음인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런 중공업 오늘 화학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화학주들도 그렇고요. 이런 조선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 통상으로 중후장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한번 관성을 받으면 밀리기 특별한 매도 이슈나 좀 하락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 특별하게 다른 영향의 수급의 그 밀리기보다는 그냥 그 관성으로 밀고 올라가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갈 길 간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조선이 단순하게 내러티브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상반기에 수주가 가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기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가 상향이라던가 추정치들이 계속 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미국에서 트럼프와 코멘트들이 한두 번씩 나올 때마다 조금 관련 주식이 출렁출렁합니다만 추세가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양호하게 조정 나오고 올라갈 때도 세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번에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특징이라고 하면 약간의 삼성중공업 쪽으로 수급이 좀 바뀌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기존에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갔다가 아직 신고가 회복 못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뎠던 삼성중공업은 지금 신고가를 오히려 더 치고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1분기가 실적이 별로였어서 네, 별로였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의 키가 조금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그렇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가 안 좋냐 또 조선 기자재가 안 좋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멘텀과 그러니까 실적하고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한 섹터가 향후에 플러스 좀 안정적으로 볼 만한 섹터가 조선밖에 저는 남지 않았다고 봐요. 나머지 섹터들은 추가적인 실적은 이제 확인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출이라던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MOM이나 YOY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좀 봐야겠지만 확인이나 좀 의심, 물음표가 이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선은 아직은 내년에 대한 조금 아직도 물음표 보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조선은 계속 좀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수주 좀 저조하다라고 나왔을 네. 때가 이렇게 되면은 기회였던 거네요. 네. 김진경 본부장님과도 조선에 대한 의견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실적 시즌 목요일 날 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필두로요. 그러면 화수 간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선주는 통상 오후에 실적을 좀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조선주의 힘을 믿고 지금이라도 여기에 타야 되는 전략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하반기의 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조선주의 경우는 조정시 때마다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 주도주들의 어떤 흐름이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업황의 경우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수주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숫자들 이런 실적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더욱더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더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이제 지금까지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잠깐의 어떤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은 다시금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이런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도정실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오늘 YG 쪽으로의 수급 힘 대단합니다. 그래서 황 팀장님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1번부터 4번까지 키워드의 복합제가 아닐까 싶은데 7월에는 조정이었고요. 오늘부터 수급의 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속하면 소비에서 빠지지 않은 쪽이 엔터였습니다. 중국 시장 열린다, YG 베이징에서 공연한다, 모멘텀도 충분합니다. 오늘 강한 쪽 위주로의 추가적인 기대 가져도 될까요? 네. 조금 모자라긴 해요. 제 모자라요? 기준으로. 네,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올라와야 될까요? 아직은 한 5에서 10%, 5% 정도는 더 올라와야 완벽하게 이평선도 정렬이 되면서 추세가 완벽히 돌아섰다. 그러니까 최근에 순환매 양상을 보면 그래도 내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도 좀 불안한 게 내일은 또 음봉 나오면 어떡하지? 요즘 그래요. 좀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올라왔으면 하이브나 SM, 하이브는 좀 약하긴 하죠. 최근에 이제 그 CEO 리스크 때문에 네. SM이나 그다음에 오늘 YG 플러스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JYP도 그렇고 지금 엔터 주식들이 조금은 종목별로 좀 다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르르 다 올라가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매매를 취사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뭔가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올라가는 거는 전형적인 내러티브잖아요. 네. 앞으로 한한령으로 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다. 전고점 근처 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좀 세론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미 선조종을 지금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수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늘 올라서 하락은 좀 제한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거는 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자. 실적 시즌 지나가고 봐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엔터에 관해서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황유현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